인수위에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다는 임대차 3법을 손보겠다라고 나섰습니다. 함께 보시죠. 임대차 3법, 전월세 2+2 계약갱신 청구권을 담보하고 계약갱신 시 보증금 인상률의 상한선을 정하는 법안이었습니다. 인수위의 원일이 수석부대변인이 시장에 혼란을 준다는 문제의식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임대차 3법 폐지부터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2월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전셋값 시장이 임대차 3법 때문에 오히려 더 왜곡되고 있다라고 말이죠. 들어보시죠.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월이면은 또 임대기한이 만료돼서 전세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을 개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재명 기자, 임대차 3법 하면 워낙 유명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입법이잖아요. 어떻게 손보겠다는 걸까요? 지금 조금 전에 보셨지만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이제 첫 번째가 전월세 계약 기간을 2년에서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계약 기간을 갱신할 때는 전월세를 5% 이내에서만 이제 올릴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마지막에 이제 전월세 시에 이제 그 30일 내에 계약 내용을 이제 신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처음 시행하고 나니까 오히려 4년까지 임대 보증금을 거의 이제 올릴 수가 없는 거죠. 5% 이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세까지 더 폭등하거나 전세 물량이 오히려 품귀가 이루어지는 4년치를 한 번에 올리는 현상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임차인들에게 더 많은 이제 그 고통을 주는 그런 이제 법안이다 이런 이제 비판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욱이나 이게 2020년 이제 7월에 이제 입법화됐기 때문에 좀 있으면 다시 계약 기간이 도래를 합니다. 2년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만약에 4년이 된 사람들은 임대료가 굉장히 크게 폭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이 문제를 좀 이제 해결하겠다 이런 게 이제 인수위의 입장 같은데 사실 이 문제는 만약에 임대차 3법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사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전면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예. 우리들이 정책을 잘못 펴서 부동산이 됐다는 거를 전면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죠. 특히나 지금 민주당의 비대위를 이끌고 있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당시 법사위원장이었고 이 법을 다 무더기로 여당이 강행 처리하는데 그야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선봉 역할을 한 거죠. 아, 요것도 그때 여야 합의 없이 처리했습니까? 대부분 다 이제 여당이 강행 처리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윤호중 위원장이 당시 법사위원장이 이제 부동산 법들을 처리하면서 지금 이게 역사적인 순간이다. 국민들이 집의 노예에서 벗어난 날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공언을 했었는데 사실 상황은 거꾸로 왔죠. 그만큼 민주당이 전면적으로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럴 때 과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얼마만큼 민주당과 설득해서 이 법을 조금 더 어쨌든 시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게 재정비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이고 결국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실력, 역량, 과연 이제 거대 야당이 될 수 있는 민주당과 야당과 얼마만큼 협의해서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것을 국민들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첫 시험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게 맞습니다. 예, 실패한 게 맞기 때문에 이 전월세 임대차 3법을 개정하고 손질을 하는데 실패한 정책을 전면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게 민주당이 협조하기 어려울 거다. 그것은 아닙니다. 막 이렇게 막 말씀하셔도 괜찮습니까? 아니 실패한 거라고 이미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이제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을 하고 여러 가지 보완 대책들을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께서 전월세를 살다가 자기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고 구축 아파트에 살다가 신축 아파트 살고 싶고 20평형대 살다가 30평형대, 40평형대 살고 싶은 것은 굉장히 건강한 욕구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건강한 욕구를 어떤 도덕적 통제, 말하자면 이런 이제 접근 방식 때문에 이제 시장이 요구하는 풍부한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LTV, DTI, DSR 이것을 전반적으로 이제 손을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양도소득세와 같은 것을 좀 유예를 하게 되면 집을 두 채, 세 채, 네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부동산 하락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해주게 되면 이분들이 이 시장에 부동산 시장에 집을 내놓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새로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것도 공급이지만 집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말하자면 시장에 물건을 내놓는 것도 하나의 공급이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좀 집이 생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인 유동성의 축소라든지 또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야 되고 다만 이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급격하게 전세가가 오른다든지 또는 이제 전세가 월세로 대거 이제 전환된다든지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나왔죠. 이런 문제점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서 좀 보완을 하되 다만 긍정적인 측면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임차인과 임대인의 협상력을 동등하게 만든다든지 또는 안정적인 어떤 뭐 2+2를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이제 주거 기간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혜택을 본 임차인들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폐기를 한다 뭐 이런 것보다 우리가 잘된 것은 그대로 가져가고 보완할 것들을 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는 그런 부동산 정책을 할 것이고 분명하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민주당이 발목 잡기로 일관한 레슬링 선수가 되지는 않을 거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잘못된 것은 정확하게 인정을 하고 보완해 나가고 하면서 야당으로서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성실히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하여튼 전재수 의원님은 제가 이래서 참 존경합니다. 아니요,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 부동산이 잘못됐다. 이거 인정 안 하는 민주당 의원들 되게 많거든요. 당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것이고 이제 인정해서 말해주세요.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도 알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대안을 제시를 해왔었습니다. 사실은 이 전세라는 제도가 그때 민주당이 이런 얘기 했었어요. 기형적인 제도다. 전세를 없애야 된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부동산 구조상 서민들의 주거 안전성을 담보하는 수단이 바로 전세인데 이에 대한 어떤 이해 부족을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역설로서 계속 강조를 하다 보니까 서민들의 마음을 다치는 언행들이 여당을 중심으로 많이 나왔는데 오늘 전재수 의원님의 어떤 발언에 좀 많이 치유가 되고 좀 용서가 되는 국민들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